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의 생기부 도움 닫기는요, 유니브 클래스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친구입니다. 저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가운 친구인데 단골 손님이라고 하니까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영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익숙한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영이를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 C반 북과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고3일 때 나왔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서울대를 당당히 채취합을 하고 와서 내가 채취합이 됐어요 그런 얘기 좀 했고, 그때는 잘된 부분 또는 포인트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낱낱이 안 좋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쪽을 한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한번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영 학생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정말 빡센 일반고를 나왔지. 그때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얼마나 빡셌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한 10점 이하로 나오고, 그리고 수학도 그 정도 나왔는데 평균은 한 맨날 50점, 40점 이러고, 그리고 이제 과학을 4개 다 하다 보니까 2학년 때는 그게 좀 빡세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별 내신 나온 거 기억하지, 주영이? 1학년 1학기 1.92, 1학년 2학기 2.13, 2학년 1학기 2.22, 그리고 2학년 2학기 2.09, 그리고 이제 3학년 3.0. 그래서 총 내신은 2.19입니다. 어떻게 총 내신 2.19로 서울대를 붙을 수 있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공학계열을 합격한 다른 친구들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주영이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얘기한 건 2.19를 구성하는 과목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실은 학종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2.19 대비 수학은 1.4, 과학은 4과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46인데, 이 1.46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통합과학이 2.2여서 그렇고, 물화생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1.25, 1.25가 나온 학교예요. 기본적으로 워낙 수과학에 대한 강점이 매우 뚜렷했었던 친구,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고급 물리학,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교과인데, 이러한 고급 물리학 같은 경우도 원점수 100점으로 A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약간 교과거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과목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신만 보지 말고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한다면 그 학과에 유리한 내가 과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었고, 자, 우리 주영이는 정시를 맨 앞에 두진 않고 일단 학종을 쓰고 그래도 정시까지 끌고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학교 특성상. 그래서 모의고사를 아예 놓지는 않았었어. 그치? 그래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6월에 보면 언매는 2, 미적은 1, 영어는 3, 물어는 1, 지원은 2가 나왔고, 9월에는 언매는 2, 미적은 2, 영어도 2, 물어는 3, 지원은 4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9월이 조금 애매해서 그때 수식 카드를 조금 고려를 되게 많이 하면서 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좀 고민을 했었지. 친구들이 육모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구모를 준비해. 그래서 육모가 잘 나와도 잘 나온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못 나와도 못 나온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시기잖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당시에 이랬는데 이거는 지나보니까 좀 이래요, 뭐 이런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는 대학이든 뭐 어디든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지? 언매가 2, 미적이 1, 그리고 이제 영어가 2, 물리가 1, 이제 지구가 1이었습니다. 서울대는 투과목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썼지만 제2외국어 했으면 서울대에서 엔간한 과는 좀 될 과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연고대는 그냥 무난하게 쓰면은 다 되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지. 근데 지구과학이 구모 때 4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지를 4에서 1로 올렸을까? 그때 사실 9월 때 너무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 개념을 하나하나 놓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위주로 좀 잡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좀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계속 개념을 노트에다가 한 줄씩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과탐 사탐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 해야지.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끝까지 개념을 놓지 않고 필요한 걸 계속 외워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고 문제만 풀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생기거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수식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합격한 대학교하고 학과를 먼저 좀 얘기해 보려고 해. 네, 일단은 서울대 일반 전형 전기정보공학부에 붙었고 고려대 학업 우수형 스마트 보안 학과를 이제 1등으로 이제 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를 이제 2차 취업을 했고 원래는 컴공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컴공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전자나 기계 정도를 생각해보자. 어차피 생기부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야. 원래 컴 하고 싶었으니까 주영이는. 근데 그러한 고민을 할 때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렇게 카드를 썼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컴공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기과에 가가지고 컴공 수업을 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는 아무래도 구모 때문에 좀 낮춰서 쓴 과가 많이 있어. 근데 그냥 성균관대는 그래도 이것까지 낮추고 싶진 않아. 소프트웨어. 이제 이 학교를 쓴 거 자체가 안정으로 쓴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조금 합격을 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영상으로 주영이를 처음 만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아니 도대체 2.19라는 내신에 아무리 수거하게 등급이 좋아도 그렇지 서울대 전기정보 최초화 고대 스마트 보안을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너보다 내신 높은 애들도 서울대 떨어진 애들 있잖아. 그쵸. 나는 그건 세특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때도 쌤이 컴공보다는 전기전자 쪽이 더 맞는 생기부라고 말했던 게 과학융합 세특이잖아. 자, 우리 과학융합 세특을 보면 이게 조금 더 전자 쪽에 가까운 생기부라고 보고 이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어. 특히 이제 이런 쪽 반도체 논리회로 프로그래밍 트랜지스터 접합 다이오드 플라즈마 등등의 키워드가 되게 들어가는데 그게 나열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치 납득이 되게 구성을 되게 잘해서 생기부가 서술이 돼서 과학융합 세특은 반도체를 쓰는 친구도 이거는 기계를 써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래서 고배열의 계열 친구들은 모두 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생기부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거든. 일반고에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탐구를 했을까 일반고 친구들이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주영이가 좀 노하우를 얘기해주면 이런 거 나는 이렇게 잡았어 하는 노하우가 뭘까? 그 컴퓨터 구조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그 서울대 컴공 그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시작을 했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계속 덧붙이고 덧붙이다 보니까 논리회로도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이 보고서가 사실 10페이지짜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족할까 싶어서 이제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이 정도 서술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과학융합 보고서를 처음 봤어. 그때는 생리부만 봤잖아. 그래서 세 번째로 가면 논리게이트 프로그램에 엔드 논리게이트, 5월 논리게이트, 낫 논리게이트, 엔드 논리게이트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계속 나와 있어. 와,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거든? 이건 되게 이 보고서 자체가 과학융합 세특보다 훨씬 더 난 좋다고 생각해. 너네 선생님이 그러한 무슨 논리게이트까지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키워드 중심으로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블로그 같은 데 소개한 글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이거를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자 하고 만든 겁니다. 일반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준의 생기부라고 보이고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또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미적분을 보면 수학적 의사소통과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남 이러고 쓰셨단 말이야. 되게 좋은 말을 하셨는데 이거에 근거 내용이 없었으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의뢰 써주셨나 보다 했을 수 있어. 인공신경망에 쓰이는 활성화 함수를 주제로 선정했거든. 이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쌍곡선 함수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추가로 확장해서 연구를 진행하거든. 어떤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확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는 것이 교사의 평가까지 되게 일치하게 잘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미적은 되게 좀 잘 써져 있는 세특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 이것도 보면 그 활성화 함수라는 걸 이제 딱 처음 키워드
잡아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쌍곡선 함수의 정의와 이제 성질을 책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더 조사해서 덧붙인 게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나는 주영이의 요 생기부 도움닫기에서 꼭 같이 수록된 보고서들이 있어. 너무 좋아서 꼭 같이 올려달라고 얘기한 요게 뭐 미적분 탐구 보고서도 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탐구 보고서를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보고서 쓰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러지 말고 뭔가 키워드를 잡고 내가 탐구를 한다면 이과라면 이런 식으로 좀 깊게 탐구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치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생기부에 그게 드러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합격한 대학교하고 좋은 생기부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불합격한 곳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어떤 학교를 불합격했죠?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활동 수양 그 1차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 수학과 학추도 이제 1차 떨어졌고 그리고 카이스트도 1차에서 떨어졌고 포스텍은 1차를 붙었지만 면접을 가지 않았고 고대 학교 추천은 내신 80에 서류 20인데 내신이 학교 추천을 붙을 만큼의 내신이 솔직히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수가 남아서 쓴 거고 포스텍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1차는 붙었지만 안 갔다. 네. 자 우리가 주영이 생기부를 보면서 일반고 학생들한테 꼭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바로 그 주영이의 창체 활동이거든요. 우리 주영이 창체는 정말 일반고 틱해요. 우리가 보통 자율동아리 진로에 뭐가 없으면 와 세특이 조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 나 이거 학종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유용한 생기부가 주영이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체는 1학년, 2학년 때 내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2학년 진로 중요한데 여기서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뭘 했다는 거야, 그지? 그냥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써주신 거고, 그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반도체 기술로 잡는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끝이야. 이 보고서를 이렇게 대충 쓰지 않았을 텐데 제목만 넣고 끝내주셨어. 그 다음에 개별 주제, 데이터 처리 속도 10만 배 빠른 반도체 광 라우터 양산 성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끝! 결국 1학기 때 3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보고서 제목만 나열하고 끝내셨어. 이때 그냥 활동만 막 많이 참여하고 뭘 집중적으로 파지는 않아가지고 그 맞아, 점은 그치. 어느 정도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활동을 그냥 막 했어.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1학년, 2학년 창체의 이 아이의 활동이 없이 그저 주어진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로 나열이 되더라도 일반 대학 학과, 우리 서영고든 서성한이든 일반 학과의 일반 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특별한 강점이 대부분의 약점을 커버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생기부가 주영이의 창체의 거의 없는 것과 세특의 매우 좋은 강점으로 커버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영이의 세특을 좀 진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이런 전기정보, 기계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단순 취업을 위해서 이과를 온다면 저는 극구 말리고 싶어요. 진짜 열정이 있고 배울 자신이 있으면 꼭 왔으면 좋겠는데 취업 때문에 온다 하면 저는 극구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국어, 영어 조금 낮더라도 수학, 과학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면 소신껏 질러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주영 학생의 생기부를 분석한 강의와 자료집을 호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장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3학년선 친구들이 자소서도 없어지고 대입 항목도 많이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을 생각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새내기 대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